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한 소설 향수 IB 영문학 과정에서 여러 번 출제되기도 한 유명한 소설을 소개하려고 해요. 원제는 Perfume입니다. 제가 주문한 영어 원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다음에 영어 원서 속에 중요한 단어들과 표현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향수는 제목은 향수인데 옆에 부제가 A Story of a Mother,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예요. 향수하면 굉장히 향기롭고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우면서 연인을 위한 선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살인자의 이야기? 향수에 약품을 넣어서 사람을 살인하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하나? 이렇게 제목과 부제가 너무나 상반된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 작품인데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 작품이 화제가 돼서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결론 부분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IB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소설의 배경인 그 프랑스 혁명 직전의 그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변화, 그리고 소설 안에 현실 문제와 연결지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 소설은 이 작가인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어떤 향기, 후각이라는 것에 대한 잘 쓰인 논문 보고서를 보고 작정하고 쓴 소설로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보이고 사람의 후각, 이 냄새,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담긴 천재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뒤편에는 좀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작품에 빠져들면 너무나 묘사가 잘 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서 썼을까 싶게 그렇게 소름 끼치면서도 몰입이 돼서 빠르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IB 영어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영문학 원서를 처음 읽으려는 학생들 또는 번역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이 국내에서는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강명순 번역가께서 이 작품을 너무나 잘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그 묘사에 대한 번역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영문학 번역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이 소설을 가지고 IB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작가는 독특하게도 이 소설 속의 주인공 그루누이처럼 좀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은둔 생활을 하고 고립을 즐기는 그런 작가로서 상을 주려고 연락을 해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상 받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독특한 성향을 가진 작가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존 머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 소설 향수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줄거리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소설의 특징은 먼저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소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인간의 후각이라는 감각을 이용한 천재적인 묘사를 통해서 소설을 진행합니다. 후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도 가장 본능적인 것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잊고 지내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감각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동물들은 후각을 통해서 오히려 시각보다도 더 민감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본능적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작가가 잘 쓰인 그 향기와 후각, 향수에 대한 논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만든 그런 소설 작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간의 후각에 대한 그런 천재적인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 묘사 장면을 표시하다가 제가 지쳐서 도대체 이 작가의 묘사력의 끝이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장면들을 보통 묘사라고 하면 이런 시각적인 묘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작가는 후각을 통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그루누이가 소설의 후반부에서 그 향수를 만드는 마을 중에 가장 유명한 그라스라는 마을에 당도한 그 장면에서 도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루누이는 도시의 맞은편 성벽 뒤에 있는 정원에서 뛰놀던 그 소녀가 어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그 향수에 단단히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에서 중간쯤 되는 거리에 있는 내부 성문 근처에서 그 향기를 맡게 되자 심장이 쿵쿵 뛰면서 온몸에 피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꽃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이제 막 물이 오르면서 뻗어나온 가지로부터 가장 찬란한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 여성을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대로 그녀의 향기는 더욱더 진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함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산발적으로 약하게 퍼져나오던 향기가 지금은 수천 가지 빛깔로 반짝이면서도 각각의 색으로 흩어지지 않고 아주 진한 향기의 물결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향기의 샘이 점점 더 힘차게 솟구치게 되리라는 사실에 그루누이는 행복의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후각을 통한 묘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에 어필하는 그런 장면 전개가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스토리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와 그 묘사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욕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향수라는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의 상업화,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향기로워야 한다, 인간의 허영심, 어떤 사치품, 자본주의, 과시, 자신의 안 좋은 냄새를 가리는 수단, 이렇게 향수의 다양한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사이코패스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는 목적주의와 수단주의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도대체 왜 이 작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 작품의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방울의 향기 좋은 에센스를 얻기 위해서 향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목적주의와 잘못된 수단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프랑스 혁명 직전에 바뀌어가는 종교계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나 두 도시 이야기와 같이 프랑스 혁명기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그린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의 초반부에 그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어떤 종교인들의 변화나 과학계나 직업관이라든지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사회상이 변해가는 것을 함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천재성, 스타, 영웅의 이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할 때 유독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천재적인 묘사, 천재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그루누이는 정말 동물 이상의 후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냄새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그런 천재 조향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이나 사랑을 모르는 공감력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가
떠받들고 되고 싶어하는 영웅주의와 스타성의 이면에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동물학대나 자연학대, 연쇄살인과 같은 현실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그 동물이나 식물을 사용한다든지 그 잔인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동식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동식물에 대한 권리, 복지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죠. 이 작품 안에서는 뭐 가죽이라든지 그 향수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양의 꽃과 식물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치품이라든지 자본주의 생산하는 제품 그런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연을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사회 문제와 최근 IB 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나 또한 동식물 학대 문제와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25명의 소녀를 살해하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범죄, 또 그러한 범죄 문제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설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개하고 읽어드리는 것보다 한번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저는 그 묘사 장면이 너무 빨리 읽고 싶어서 그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 빨리 도착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국내에서 번역된 작품도 번역이 너무나 잘 돼서 그 원서를 어려워하거나 또 원서를 읽는 것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먼저 이 번역본을 통해서 접해보세요. 소설의 초반에는 그루누이의 비극적인 탄생과 또 가죽 공장에 들어가게 된 일에 대해서 또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파리에 향수 장인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당시에 유행하던 향수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수 장인의 재산을 많이 불려준 이후에 약간의 살해를 받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떠나면서 또 향수 제조로 가장 유명한 그라스라는 마을을 걸어서 그 여정을 계속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자발적으로 동굴에서 7년간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향수 제조 도시라는 그라스에 도착해서 직접 수확한 꽃으로 향수와 에센스 제조를 배우고 좋은 향기를 가진 백작의 딸을 자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한 목표 사냥감으로 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작은 향수 공방에 들어가서 시키는 잔심부름은 다 하면서 거기서 향수를 추출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익히고 그 안에서 좋은 향기를 가진 소녀들을 목표물로 정해서 잔인하게 살인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향수를 한 병씩 만들어 갑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이죠. 다섯 번째로 25명의 소녀를 죽여 향수로 만들고 그 백작의 딸이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 도망지 중간에서도 이 그루누이에게 살해를 당하고 향수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받기로 했다가 공개 처형 날에 광장에 나와서 자신이 만든 향수를 몸에 바르고 나와서 사람들이 향수에 취해서 재판조차도 있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그루누이를 신처럼 받드는 그런 기괴한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영화를 참조하시는 것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장면이 광장씬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작가의 그 풍자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갔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 부분을 줄이고 마지막 장면을 더 극적으로 양을 할애해서 묘사를 했으면 어떨까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고향 파리로 돌아가서 그 자신이 태어났던 빈민가에서 직접 만든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를 온몸에 바르고 그 빈민들에게 온몸이 뜯어 먹히면서 최후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루누이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 소설을 이미 읽은 학생들 중에서는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의미나 사회 문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소설에 빠져들어서 읽거나 영화를 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IB 영문학 과정에서는 이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또 현실사회 문제에 대한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설의 특징과 주제들, 현실사회의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다시 읽고 영화를 보면서 복습하는 것도 IB 영문학의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 Perfume, 향수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소설에 대한 소개는 설명은 마칠게요. 왜냐면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소통방송에서 베스트 묘사씬을 한번 꼽아봤으면 해요. 정말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묘사씬이 많아서요. 다음에 한번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소설 향수 추천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